종목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성향. 예,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내가 잠깐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이거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주식형 펀드라는 게 있고 채권형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주식형 펀드는 되게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거든요. 그 안에서도 30%는 채권에 투자를 해요. 안전자산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걸 주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과연 공격형 투자자냐 보수적인 투자자냐를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이 공격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코스닥을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작은 기업을 좋아하죠. 네. 보수적인 분들 아니면 이제 이 공격적인 사람들은 보통 좀 젊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남자들이 좀 많고 보수적인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익이 높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공격을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월드컵도 보면은 참 재미없는 이태리가 우승을 잘해요. 아, 빗장 수비. 예. 이게 그러니까 수비가 그만큼 위로 올라갈수록 수비가 중요해요. 격투기도 똑같잖아요. 공격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은간우 같은 애들도 있지만 보통 공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핵 공격 같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공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내 기운 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구나. 막 배우둠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맞는 척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수비도 되게 중요해요. 이 보수적인 분들은 수비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내가 공격적인 투자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 7, 코스피에 3 이렇게 비중을 두시면 되고 7대 3. 내가 보수적이다. 그럼 반대겠죠. 코스피 7, 코스닥 3. 이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뭔지는 여기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써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요렇게 종목을 고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달콤해 보이거든요. 코스닥이. 저도 코스닥을 좋아는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으시고 실력이 조금 갖춰진 분들, 실력이 좋다기보다 실력이 조금 갖춰진 분들이 이쪽에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묻어놔야 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뭐 되게 친하고 아끼는 동생 그 선수애가 돈을 모으고 있는데 적금을 들었다. 근데 주식을 하고 싶다. 근데 자기는 안 본다. 운동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인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저는 다 코스피로만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오를 때는 막 이렇게 오르는데 떨어질 때도 이만큼 떨어져요. 코스피는 뭐 오를 때 이렇게 오르더라도 떨어지는 것도 덜 떨어져요. 좀 이상해. 이게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럴 거예요. 진짜 보수적이네요. 진짜. 네, 되게.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포트를 구성을 해보시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종목에 대해서 어디 쪽에 비중을 두면 좋겠는가 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장주, 가치주.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가 도대체 성장이고 뭐가 가치주인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는 가치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네, 성장주도 가치 있어요. 저는 성장주에 투자를 합니다. 성장주에 투자를 해요. 성장주에서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얘기죠. 그냥 뭐 실적도 안 받쳐주는 상태에서 막 적자 끼고 그냥 막 화려한 청사진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장주라고도 볼 것도 없이 그건 잡주죠. 성장주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 예,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에 어디에든 전자부품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다 들어가요. 자율주행이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든 뭐 로봇이든 뭐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시티든 모든 게 다 결국은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들어가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정책에서도 많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바이든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기차에 투자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이쪽 분야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모든 이 산업의 영토가 확장되고 확장성이다라는 게 한계가 없는 부분이 우주와 메타버스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요게 있고 그럼 반도체, 전기차, 우주 메타버스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반도체, 전기차, 우주 메타버스 거기다가 뭐 경기 회복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조선업이나 뭐 해운업종 그런 건 저는 반대는 안 해요. 근데 그쪽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얘네들에 비해서 실적이 좀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었는데 반도체, 전기차 여기다가 신재생 하나 넣어볼까요? 아,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네,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중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할 때 반도체 3, 전기차 3, 1. 지주사에 대해서 저는 좀 좋게 봐요. 지주사. 네. 지주사들이 되게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용 지주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버크셔처럼 미국에 그런 투자용 지주사 같은 데는 저는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종목을 여기서 한번 좀 또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예. 반도체에서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네. 이 바이드노믹스에서 말하는 그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삼성전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이 반도체는 전공정하고 후공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전공정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해요. 확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에서도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나 이런 쪽 들어가는 쪽에 그러니까 훨씬 수혜가 있겠죠. 미국이 과연 잘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삼성전자와 그 외의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겠죠.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비메모리 쪽으로 이런 쪽으로 비메모리에서는 기왕이면 파운드리 쪽으로 이건 이제 나중에 반도체 설명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럼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무조건 초보자들은 저는 이거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 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배당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우를 반도체에서 반으로 잡은다고 하면 15% 정도 가져간다고 치고요. 네. 나머지 반도체 후공정이나 이런 비메모리에서는 저는 코스피를 본다면 이 DB하이텍을 되게 좋아해요.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반도체 후공정에서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한미 반도체. 그리고 뭐 좀 뭐 기관이 좋아하는 좀 비싼 거, 뭐 솔브레인 아니면 요즘 뭐 잘 나가는 애들 이게 다 결국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애들이에요. 뭐 월덱스 그리고 또 원익그룹 같은 경우도 삼성하고 되게 친해요. 원익 IPS, 원익 뭐 QNC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쪽을 한번 보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와 반도체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만하죠. 반도체와 전기차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 쪽이겠죠. 소재 쪽.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뭐 한솔케미칼. 요 정도로 한번 보셔도 돼요. 반도체와 전기차를 동시에 하고 있는 얘네들이 이제 코스닥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재무도 상당히 튼실하고 실적도 잘 나와요. 그럼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 우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여기서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더 좋아하지만 상승 탄력도에서는 얘가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럼 반도체에서 골라보시면 돼요. 근데 단 얘네 둘을 15% 정도 깔고 가는 게 초보자들에겐 좋다. 그리고 그 외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시고. 반도체는. 전기차는 이제 2차 전지하고
그냥 전기차 회사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어요. 예.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배터리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게 있는데 네. 기왕이면은 소재 쪽으로 보세요. 소재. 뭐 장비들도 많아요. 되게 많은데 소재로 보는 게 좋아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원래는 얘네가 갑의 위치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얘네가 다시 갑으로 올라갔어요. 이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막 다 까기 시작했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내재화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에서 우리나라 몇 개 없잖아요. 현대차, 기아. 현대차, 뭐 기아차,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을 관장하는 현대모비스. 그냥 모비스 말고 현대모비스예요. 그냥 모비스도 있어요. 뭐 이런 회사 여기서 보시고, 그리고 또 전기차에서 요 3개 정도가 좋은데 네. 거기다 뭐 플러스에서 보겠다면 뭐 한온 시스템이나 우리산업, 얘네들은 이제 열 관리하는 애들이에요. 이 전기나 수소나 폭발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열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한온 시스템하고 우리산업이에요. 요 정도. 2차 전지 소재는 몇 개 없어요. LNF, 에코프로그램,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요 3개에다가 그 배터리를 이렇게 싸는 동박, 그 배터리 우리 어렸을 때 그 건전지 까보면은 막 동 말아져 있는 거 알죠? 그게 동박이거든요. 동박, 배터리를 감싸는. 그 동박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동박 회사가 SKC와 일진머트리얼즈예요. 일진머트리얼즈.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작은 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30% 중에 15% 정도는 저는 이 3개 안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15%는 여기에 비중을 두셔야 된다고 봐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중에 하나 고르시고, 이건 되게 공격적인 분들, 여기에다 뭐 만도도 있네. 요 정도까지 그냥 되게 공격적이신 분들. 근데 여기서 가장 공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산업이 제일 셀 건데, 지금 몇 달 동안 기간 조정이다라는 걸 거쳤어요. 가격 조정. 네. 그건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모든 거를 지금 깨고 거래가 터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올라가는 상황, 눌림목을 보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게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예요. 이 회사들은 지금 매수 들어가기가 부담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15%를 고르시고 이 안에서 나머지 15%를 고르시면 돼요. 이 안에서. 그럼 종목이 여기에서 2개, 여기서 2개. 아니면 나는 뭐 하나 더 갖고 싶어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에코프로 BM하고 SKC예요. 특히 SKC를 되게 좋아해요. 얘네는 전자 소재도 하면서, 원래 얘네가 선경이잖아요. 옛날 SKC 비디오 테이프. 예, 그거 했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얘네도 반도체와 전기차 같이 해요. 그리고 코스피고, 그리고 써있다시피 SK 겁니다. 그럼. 얘는 뭐 물론 포스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그러면은 3개를 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그냥 글쎄 뭐 차가 이쁘니까 기아차, SKC, 에코프로 BM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 고르시면 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고른다. 신재생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다. 네. 그리고 뭐 ESS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뭐 태양광을 할 것인지, 풍력을 할 것인지. 이걸 굳이 또 나눠도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안전하게 하나 솔루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 그리고 나는 하나가 싫어하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 있고, 그 풍력은 CS 윈드.
삼강 MNT.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무제표 한번 보고 뉴스김사 한번 싹 검색해 보시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메타버스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여기 대장은 무조건 네이버죠. 네, 네이버. 네, 네이버 Z에서 하는 제페토. 제페토. 네, 그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상장했거든요. 네. 이게 변동폭이 되게 커요. 신규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금요일 날은 상한가 가서 끝났어요. 오. 이게 쭉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공격적이에요. 이거는 되게 공격적이고 알체라. 알체라. 알체라는 네이버 자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해요. 근데 그 밑에 뭐 보면은 뭐 선익 시스템. 네. 아, 내가 원래 지주사보다 OLED를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아. 근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냥 SK 한화, 네. 효성 네. 효성.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진짜 SK 한화, 효성. 여기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은 여기에 비중 많이 실으셔도 돼요. 특히 SK 한화, 효성이 투자하고 있는 이 미래 청사진을 한번 보시고 지금 미래 청사진만 있는지 지금 실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이 세 개 회사는. 그리고 선익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게 OLED 같은 경우가 네. 실적이 되게 잘 나와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삼성에서 그동안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의 영역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제가 예전에 이동평균선 말씀드렸을 때 네. 역배열, 정배열 얘기했죠.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 반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뭐 121선, 61선, 21선, 5일선이 반대로 꺾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얘가 이제 121선, 61선, 21선, 5일선으로 바뀌고 있는 요 과정. 요게 지금 OLED인데 OLED가 차트만 보자면 딱 이 상황이에요. 근데 뭐 H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이미 그 HB 테크놀로지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HB OLED 회사거든요. 정확하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쑥 바뀌어요. 주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그러니까 OLED 쪽이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걸 하려면 막 잔상도 없어야 되고 이게 뭐 나중에는 결국 플렉스블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해도 결국 OLED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OLED에 대해서 올해는 아마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디스플레이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그냥 LCD나 LED 쪽은 거의 다 따라잡았죠. 네. LCD는 더 이미 중국 거만 쓰고 근데 OLED 쪽은 아직 중국이 안 돼요. 그럼 이쪽 회사 선익 시스템은 그 미니 OLED 이쪽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 뭐 제페토나 이런 뭐 그런 거 안에 이렇게 영상을 구현해내는데 많이 쓰는 게 OLED로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선익 시스템이 대장으로 나왔는데 먼저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OLED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덕산 네오룩스, 뭐 덕산 테코피아, AP 시스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HB 테크놀로지도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HB 테크놀로지도. OLED 쪽 한번 보시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종목이 아마 메타버스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보수적인 분들은 네이버에 집중하시고 좀 나는 롤러코스터 좋아한다. 이런 쪽 이쪽으로 한번 보시고 실적은 얘가 나옵니다.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아직 희망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뭐 동일 업종으로는 뭐 덱스터랑 위즈익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리고 우주. 예. 우주는 카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 시스템. 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 네. 그리고 LIG 네. 넥스원. 이거 보면은 전부 방위산업체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중형위성을 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가갖고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달로 우주선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세계적인 움직임이 거긴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영토의 확장인 건데 여기는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처지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나아가야 될 곳, 이렇게만 해도 종목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려서 이거 다 사면 큰일 나요. 다 사는 분이 있어. 뭐 얘기하고 이거 다 사. 그 다 사려면은 뭐 펀드 매니저 하시면 돼요. 뭐 한 500억 정도 모으셔갖고 몇십억씩 여기다 때려 붓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 사시지 말고 거의 다 실적주입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아직은 실적이 안 나오는 영역이지만 이 메타버스를 그래서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도 있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데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해봤던 그냥 싸이월드. 싸이월드. 네. 딱 싸이월드. 이렇게 해서 발을 일단 담그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하셨나요? 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 네, 미련 버리세요. 바이오는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려요. 그리고 얘네들은 나중에 뭐 현금흐름표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임상 3상 실패를 해도 재무제표에는 실패했다고 써 있는데 뉴스 안 내보내도 돼요. 이 개발비라는 거를 봐야 돼요. 얘네들은 막 무형자산으로 지네가 잡아버려요, 개발비를. 근데 그것도 이제 하도 얘네들이 그 작전을 해먹으니까 임상 3상부터 개발비로 쳐주겠다 해갖고 그걸 들어간 임상 3상에 얼마나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거를 이제 무형자산의 영역에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임상 3상 실패했는데 여기 나와갖고는 TV 나와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뭐 다른 뭐를 시도하겠다 뭐 했다 했는데 다음에 재무제표 보면은 개발비가 손실 처리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희망만 줘요. 얼마나 많이 사기를 쳐요. 지금 헬릭스미스며 지금 HLB며 너무 많은 회사, 좋은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그런 정말 못된 사람들이. 그리고 얘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로 확인하실 건데요? 희망만 갖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초보자면은 난 이거 보지 않겠다. 이거 몇 번 지워야 돼. 이거 바이오는 뭐 말도 안 되는 말라리아 치료제 같다고 뭘 나왔다 그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종목은 대충 공부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